어떤 특정 영양소나 특정 물질이 우리 몸을 이쁘고 날씬하고 건강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특별한 영양소를 챙겨 먹지 않아도 음식을 골고루만 먹어줘도 우리 몸의 화학적 변화를 인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내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부정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반추동물이라고 얘기하죠. 반추동물. 어떤 게 있어요? 소 있죠, 소. 우리는 소장이 있죠, 사람은. 소는 소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가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잖아요. 소는 위밖에 없고 대장밖에 없어요. 소장이 없다고. 그 대신에 위는 사람은 하나지만 소는 4개예요. 그래서 소는 위에서 영양 흡수를 시키고 사람은 소장에서 영양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소가 고기 먹던가요? 풀만 먹잖아요. 풀만 먹었는데 그거는 왜 뼈가 튼튼하게 생겼어요? 풀 속에 단백질이 있나요? 응? 풀 속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풀 속에는 거의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칼륨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풀만 뜯어 먹었는데 먹은 거는 콩깍지 같은 거, 그렇죠? 볏짚 같은 거, 그리고 쌀겨 같은 것만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는 막 근육이 생기고 뼈가 튼튼하게 생겼죠? 그래서 소나 우리 몸이나 우리는 골고루만 먹어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은 다 먹을 수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게요? 또 단백질 또 먹어야 된다고 고기만 드실래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한번 되새겨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직업군 중에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오래 사시는 거 보셨어요? 100세까지 무병장수 한다는 사람 보셨어요? 7, 80세, 60세만 넘어가면 다 머리가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맞아서 전부 다들 이루고 다녀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옛날 백인천 야구 감독. 백인천 감독도 65세인가 돼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분이 내 고객이야. 내가 단식시켜가지고 그나마 지금 사람 구실하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단백질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으면 내 몸에 뭘 유발을 시켜요? 석회가 생깁니다. 석회가. 그게 뭐냐? 석회가 어디에 끼어요? 근육에 끼죠.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다 근육질입니다. 그래서 석회가 동맥에 끼면은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육에 끼면 뭐예요? 오십견. 그죠? 오십견이 병이에요? 의사가 만들어낸 핑계죠. 그죠? 그래서 50이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신진대사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청소가 안 돼서 쌓였다라는 뜻이에요. 50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몸은 고혈압은 고혈압만 보고, 당뇨는 당뇨만 보고, 관절염은 관절염만 보고, 이렇게 우리는 거기만 했잖아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사람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은 심장만 보고, 간은 간만 보고, 대장은 대장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의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속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부속만 끼우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예요? 기계적인 조립체예요?
아닙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고치기 위해서 고혈압만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만 특정 부위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라.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씬해지고 건강해지시려고 그러면 일단 뭐부터 실천하자? 일단 뭐부터 실천하자? 간식 먹는 것부터 없애자. 간식을 먹지 말아라. 아침, 점심, 저녁은 제대로 챙겨 먹되 중간에 먹는 간식은 절대 먹지 말아달라. 진짜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그걸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음식을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습니다. 어디로 내려가요? 씹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위로 내려갑니다. 자, 위에서 이제 또 내가 먹은 음식을 잘게 쪼개야 되겠죠? 뭘로 쪼개요? 위산이라는 걸 가지고 쪼갭니다. 위산. 맞아요? 자, 이 산은 어디서 뽑아내요? 췌장에서 뽑아냅니다. 췌장에서. 자, 그러면 이 산은 녹였어요. 어디로 내려가요? 12장으로 일단 가야 되죠. 12장이 내려가면 일단은 또 어디로 내려가요? 소장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자, 소장에서는 영양 흡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과 찌꺼기를 분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영양은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냅니다. 찌꺼기는 어디로 보내요? 대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깨끗하게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음식에도 자체 독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간에서 해독을 해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심장으로 보내야죠. 그렇죠? 그러면 심장에서는 이 영양과 우리 몸속에 있는 피와 산소를 넣어줘야 되죠. 그 산소에는 폐에서 받아요. 폐에서 받아서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 11만 2천 킬로미터 동맥, 정맥, 모세혈관, 문맥으로 지어 있는 우리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60조 개라는 세포 속으로 영양과 산소와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몸의 찌꺼기 노폐물 어디로 보내요? 신장.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장은 소변을 걸러내는 곳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신장은 정확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은 뭐고 넘치는 거는 뭐고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품질 검사. 우리 공장 같은 데 가면 라인의 생산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장하기 전에 뭘 해요? 검사하잖아요. 분량이 있나 없나. 그 검사하는 기관이 신장이에요. 검사를 해서 아직까지 덜 많은 거는 다시 돌려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게 하고 정말로 넘친 거는 소변으로 빼버리죠. 그래서 단백질이 내 몸에 넘쳐버리면 뭘로 빼버려요? 단백뇨라는 이름으로 빼버리죠. 당이 많아요. 당이 많으면 당을 빼버리죠. 칼슘이 많아요. 칼슘을 빼버려요. 우리 몸에 아무리 작게 먹어도 넘치는 영양은 내 몸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빼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영양은 넘쳐도 문제가 되지만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간식을 먹지 말아라. 자, 간에서는 우리 몸이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 피가 새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우리 몸의 피는 혈액세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자기 한 역할만큼 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역할이 안 되면 빼냅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자가 포식에 의해서
우리 몸이 새롭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생명을 다하고 죽은 피는 심장 정맥을 통해서 간으로 빠집니다. 간으로 버려져요. 간에서 버려지면 이 버려진 죽은 피와 우리 몸속에서 음식으로 들어가는 독소, 이거를 간에서 걸러놨다가 이 피와 함께 담관을 통해서 우리 쓸개라는 장기로 담즙을 만들어서 음식이 딱 내려오면 위는 내가 단백질을 먹었는지 비타민을 먹었는지 뭐 미네랄을 먹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위는 몰라요. 위는 모른다고. 그래서 무방비 상태. 주인이 뭘 먹을 줄을 어떻게 알아, 내 몸이. 그래서 위는 뭘 먹을 줄을 몰라. 그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찰개 쪽에서 십이지장에 하는 역할이 뭐냐? 어떤 성분이 들어왔는지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십이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십이장은, 자, 단백질이 들어왔어. 그러면 간에다가 연락을 해. 야, 단백질이 들어왔으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를 좀 보내줘. 그러면 간에서 그걸 만들어서 썰기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하고 우리 비타민 분해하고 뭐 하는 뭐 각종 영양소 있잖아요. 분해 물질을 담즙이라는 이유, 즉 유화제라고 이유로 소화액을 십이장에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서는 소화를 시켜서 그거에서 물과 기름이 유화가 되어서 영양은 간으로 보내고 찌꺼기는 대장으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입에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하루 3회 먹게 돼 있죠.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잖아요. 그러면 위산을 몇 번 뽑아내야 돼요? 3번만 뽑아내면 되죠. 먹은 양만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11만 2천 킬로 혈관에 들어가면 이 영양이 혈관에 들어가면 또 뭘 뽑아내줘야 돼요? 인슐린을 뽑아내줘야 돼. 인슐린 들어보셨어요? 인슐린을 뽑아내주면 인슐린은 또 어디서 뽑아내느냐? 췌장에서 뽑아내요. 그러면 하루에 췌장이 하는 역할은 원래는 위산을 3번만 뽑아내면 돼. 인슐린을 3번만 뽑아놓으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간식하고 포함을 해서 10번을 먹었다고 쳐봐. 그러면 위산을 몇 번 뽑아내야 돼? 10번. 인슐린은 먹을 때마다 뽑아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3번만 하면 되는 거를 하루에 20번을 하면 하루에 일을 한 번만 시키면 되는 걸 갖다가 10차례를 나눠 시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부터도 성질 낸다고. 췌장이 성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췌장이 지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먹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덜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췌장이 일을 많이 했을까 덜 했을까? 덜 했으니까 췌장암이 희귀병이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다반사로 췌장암이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간식을 자꾸 먹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췌장이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 몸에 중요 장기는 간이라며. 췌장만 일하나? 여기 내려가면 무조건 담즙을, 그죠? 10번 먹는데 똑같은 거 먹는 거 아니잖아. 아침에는 삼겹살 먹고 저녁에는 야채 먹고 과일 먹고 또 뭐 떡 먹고 뭐 이렇게 주로 막 주는 데가 있으면 다 다른 거 먹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걸 먹는데 간에서는 담즙의 종류가 많아지고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이 힘들어지죠. 간이 힘들어지니까 검사하는 기관이 바빠 안 바빠? 간에서 깨끗하게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간에서 해독을 못하는 게 불량품이 콩팥으로 많이 와 안 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빠서 제대로 또 검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하고 콩팥하고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신경질 나. 짜증나. 마음이 불편해. 남의 말 들어 안 들어. 지가 제일 잘났지. 그죠? 그런데 이 콩팥까지 나쁘면 남의 말도 또 안 듣고 남의 말도 안 믿어. 소심해져 사람이. 또 겁이 많아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먹으면 얘가 힘들어지고 얘가 힘들어지고 얘가 힘들어져.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어주는데 영양 흡수가 제대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양은 간을 통하지 않고는 흡수가 안 돼요. 그럼 간이 힘들면 영양 흡수 안 시켜서 나는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도 안 찌고 어지럽고 기운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소장이 일을 자주 시키면 소장이 역할을 못해. 그래서 위산을 자주 뽑아냈으니까 매일 우리 몸에 이산 과다로 있어. 그래서 이산 과다예요. 많이 먹으니까 위는 먹는 대로 늘어나. 그러니까 위산이 많아져. 그러면 위산이 과다하니까 우리 몸에 이벽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염, 이궤양이 생겨. 근데 배부르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때? 눕고 싶잖아. 딱 들어누니까 그 많은 위산이 어디로 넘어와? 목으로 넘어오잖아.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얘가 대신해야지. 그럼 얘가 지쳐 안 지쳐? 지치니까 소화 안 돼. 소화 안 되니까 간은 더 힘들어. 담즙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소장이 나쁘면 간은 신경이 없어. 아무리 잘라내도 안 아파. 간은. 신경이 없다고.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간은 그냥 간대로 놔두고 여기서 간이 지치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심장으로 가요 안 가요? 제대로 못 가는 거야. 나는 10개를 먹었는데 5개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세포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죠. 10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장에서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부 늘어나듯이 심장 판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는 느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내가 정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심장이란 말이에요. 판막이 늘어나니까 간상동맥이 쫙쫙 풀어서 피를 뽑아내야 안 뽑아내?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상동맥이 쫙 열려야 되는데 반만 열리니까 피가 쭉쭉 나니까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야. 마음이 답답해져.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깜짝 놀래요. 그럼 내가 지금 쿵 소리, 어이구 깜짝이야, 심장이 약하구나. 아, 심장을 딱 보면 뭐들을 봐야 돼? 아, 내가 소장을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구나. 그래서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장과 대장은 부부장인 거예요. 소장이 나쁘면 심장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심장병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소장 때문이다. 소장이 나쁘니까 어떻게 돼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대장에 문제가 생겨. 그럼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설사, 변비, 변이 가늘어지고, 그죠? 형태가 없이 나오고, 풀어진 변이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은 변의 형태가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면 어디가 나빠져요? 폐가 나빠져요. 대장과 폐는 부부장기예요. 그래서 대장이 나쁘면 무조건 폐암 옵니다. 무조건 폐암이 와요. 그래서 폐암이 있는 분들은 대장을 팔아 똥을 잘 싸라. 어떤 똥을 싸라? 어떤 똥을 싸라? 규칙이 있어요. 요래 싸는 것도 우리는 한 번만 싸면 잘 싼다 그러잖아. 일단 형태, 굵기입니다. 형태, 고구마처럼 바나나처럼 굵게. 속도, 1, 2분 안에 봐야 돼. 신문 한 장 볼 때까지 안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냄새. 냄새가 난다는 거는 변이 썩었다는 얘기죠. 내 장 속에서. 그렇죠? 오늘 먹고 내일 아침에 버리는데 그렇게 썩겠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냄새. 그죠? 그리고 뭐예요? 색깔. 어떤 색깔? 노란 황금색변. 그리고 가지마 주변, 부변이죠. 부변이 뭐예요? 부변이 뭐예요? 다 들려요. 놔두세요. 부변이 뭐예요? 변이 둥둥 떠야 돼요. 변이 가라앉으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내가 먹은 음식이 완전 소화가 안 됐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변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아요. 근데 다 가라앉으니까 내 똥도 안 가라앉으면 떠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런 변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입을 작게. 자, 심장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그죠? 심장을 좋게 하려면 뭘 좋게 해야 돼요? 소장을 좋게 해야 되잖아요. 부부장기라 그랬잖아. 그러면 간을 좋게 하려면 얘를 좋게 해야 돼. 얘가 콩팥이 좋아지려면 간을 좋게 해야 돼. 그러면 원인이 소장이에요. 그러면 대장을 좋게 하려면 얘를 좋게 해야 돼. 그러니까 폐가 좋게 하려면 얘가 좋게 해야 돼. 그래서 폐가 나쁘면 기침, 가래, 천식, 호흡기 질환이 오죠. 비염 같은 거. 내가 지금 비염이 있다? 비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 폐를 봐야 돼요. 폐를 보기 이전에 뭘 봐야 된다고요? 대장을 봐야 돼. 그래서 대장을 좋게 하려면 소장이에요. 우리 몸의 뿌리는 소장이 뿌리예요. 그럼 소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식을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주고 싱싱한 야채 과일을 좀 많이 먹어줘라. 그래서 소장이 좋아지려면 뭐 좋아져야 돼요? 위를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뭘 좋게 해야 돼요? 입을 좋게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생각을 가져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건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건지는 누가 결정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뭘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잖아. 그렇죠? 몸에 좋은 거는 써요, 안 써요? 맛이 없죠? 그냥 맛없는 거 먹으러 다니시라고. 옛날로 돌아가시면 돼, 옛날로. 옛날로 먹는 것만큼은 보리밥 먹고 나물 반찬 해서 먹고, 그렇죠? 옛날로 돌아가시면 내 몸은 좋아져. 이해되셨어요? 그걸 하냐. 그래서 우리 몸은 뭘 보라고요?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봐주라. 근데 오늘 저 처음 보신 분 여기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많이 오셨네. 자, 우리가 왜 똥을 노란색을 봐야 돼? 아니, 풀도 파란데 풀 먹었으면 파란색 나와야 되고, 그렇죠? 쌀은 하얘니까 하얀 거 먹으면 똥이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왜 노란 황금색 변을 봐야 된다는 거야? 피가 죽으면. 어? 그 내가 아니 들어보니. 네. 그 들었으니까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내 몸에 죽은 피가 생명을 다한 피는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색깔이죠? 네? 오늘 처음 온 사람. 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다들 검정색이라고 알고 있다고. 그래서 피가 검은 거는 죽은 피가 아니라 피 속에 염증이 많아 있는 분이 피가 검어요. 피가 검다고. 그런데 피가 완전히 죽은 피의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피가 간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잘 빠져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토하면 똥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똥물일까요? 똥 아니에요. 담즙입니다. 십이지장에서 올라옵니다. 담즙의 색깔이 노래요. 그게 똥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똥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습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그랬죠.
음식을 제때제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보면 바빠서, 그죠? 밥을 먹을 때는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어.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에 급하게 와서 부랴부랴 한 그릇씩 먹고 그냥 때우잖아요. 그런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썰개에 담즙을 미리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걸 그때그때 써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썰개에 굳어버린 딱딱한 돌 같은 게 있는 게 뭐예요? 담석입니다. 담석이 가득 차면 간을 통해서 담도 당간을 통해서 죽은 피가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죠?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 담도 차이고 간 임시 저장소에 차여서 다시 원래 죽은 피가 들어왔던 곳 심장을 통해서 역류가 돼요. 죽은 피가 역류가 되어서 심장을 통해서 돌아가는 병이에요. 죽은 피가 내 몸을 돌아.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이게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은 뭐가 나빠서 오는 병이에요? 간이 안 좋다며요. 그래서 간이라고 얘기하면 간과 담도와 담관과 썰개를 하나로 보고 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계 그러면 소장과 간과 담도, 담관, 썰개가 소화계예요. 이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영양 흡수가 안 되고 완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대장 아무리 엑스레이 넣어가지고 막 소장 검사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여러분들은 내시경, 대장 내시경, 소장 내시경까지 하고 나서 깨끗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너무 믿지 말아달라 얘기예요. 왜? 대장은 내시경이 들으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만 병만 보이잖아. 내시경이 여기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는 내시경이 절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시경 하고 나서 이상 없다 한 지 한 달 만에 대장암 말기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특정 부위만 보려고 하는 걸 보이지 마라.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관절염이다, 연골이 닳았다, 뭐가 닳았다, 각종 오장육부는 정상이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나는 관절염만 좋게 해준다. 저는 관절염을 보기 이전에, 고혈압을 보기 이전에, 당뇨를 보기 이전에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그것들이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은 전체를 보라는 시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그럼 방법이 뭐냐? 네 말은 이제 알아듣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걸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난 3년 동안 고생했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면, 약을 먹어야 할 병과 약을 먹지 말아야 할 병을 정확하게 구분해라. 무조건 약 먹지 말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할 병은 뭐예요? 세균에 의한 감염. 세균에 의한 감염. 코로나가 세균 감염이죠? 그래, 이건 약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는 95% 이상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균에 의한 감염이에요? 혈액의 오염이에요? 혈액의 오염이잖아요. 그래서 혈액의 오염을 약을 먹어서 고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의 오염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했으니까 혈액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약 중에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약이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하게는 하지 못해. 물 걸쭉하니까 묽게 하는 약은 있어.
혈액용해제. 그리고 또 식품 중에 혈액을 맑게 한다는 거 있던가요? 혈관 청소한다는 거는 있어도 피가 깨끗해진다는 건 없어요. 오메가3든 스쿠알렌이든 뭐든 혈관 청소가 된다 그러잖아. 혈관 아무리 청소해 보세요. 피가 근본적으로 하면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을 더 깊게 보려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면역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면역. 요즘엔 한마디로 면역 시대입니다. 그렇죠? 면역 시대예요. 그럼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지금까지? 먹는 거밖에 없었잖아요. 면역에 좋다라는 거. 사 먹었잖아요. 근데 면역 진짜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그래서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 몸의 체온이 유지돼야 돼. 체온이 유지해야 돼. 아랫배를 만지니까 차가워. 체온 유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몸이 냉하다 이 말이에요. 차진다 이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져. 그럼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잘 되려면 피가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혈액 정화를 시켜야 돼. 자, 혈액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어떤 약도 의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몸에서 피를 걸러줘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 11만 2천 킬로미터의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의 양, 총량이 약 6리터입니다. 약 6리터 중에 이 절반이 3리터예요. 혈액의 원액은 3리터고 물은 3리터, 내가 먹어주는 3리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1리터를 보충해주고 하루에 2리터를 순수한 물로 먹어줘라.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2리터 순수하게 물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안 먹죠?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더러워질 수밖에.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먹어요? 안 먹혀서 안 먹혀요? 안 먹혀서 안 먹어요. 좀 먹으려고 작정하라고 먹었더니 몸이 퉁퉁 부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지금 내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정화를 시켜줘야 돼. 그냥 물을 많이 먹어줘요. 물이 안 먹히는데 어떻게 면역을 올려주냐고. 물 안 먹으면서 무슨 면역을 올리겠다고 지금 그냥 좋은 것만 먹으려고. 혹시 최고의 면역물질, 영양소가 항산화 영양소가 가장 많은 곳이 꽃가루입니다. 화분이에요. 집에서 화분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화분 절대 먹지 마세요. 화분은 인간의 몸에는 절대 흡수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먹어서 소화 안 되는 거는 내 몸에 독입니다. 인간의 몸에, 새의 몸에, 동물의 몸에 화분이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면 이 지구상에는 열매 안 열어요. 유일하게 화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동물은 벌밖에 없어요. 벌밖에 없다고. 벌이 수정해 주죠. 이 꽃가루 저 꽃가루 앉으면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벌이 없으면 농사 안 돼. 일일이 사람 손으로 붓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유일하게 벌이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화분을 먹고 생장하면서 싼 똥이 뭐예요? 노얄젤리입니다. 그래서 노얄젤리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절대 먹어서 내 몸에 흡수가 안 된다. 흡수가 안 되면 내 몸에 독이 된다. 근데 그 화분은 영양소로 보니까 최고의 항산화 물질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면 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유에다가 잘 희석해서, 그죠? 꿀과 함께 그냥 내 피부에 혼납하세요. 혹시 냉장고에 아껴 뭐 한 주끔씩 먹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껴 써주리라.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해왔던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몸은 좋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상태는 내가 먹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몸입니다. 내 몸은 살, 뼈, 근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를 바꿔달라. 오늘 처음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밥 따로, 고기 따로, 과일 따로, 과자 따로, 맥주 따로, 소주 따로 보시죠. 고기는 내가 삼겹살을 2인분을 먹었어요. 그쵸? 2인분을 먹었는데 옆에 누군가가 밥 먹었어요? 그러면 안 먹었다니까요. 고기는 먹었는데 밥은 안 먹은 거예요. 과일은 먹었는데 밥은 안 먹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내가 그 무엇을 먹더라도 심지어 음료수 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내 몸에 에너지가 되는 이 지방은 간에서 다 만듭니다. 밥을 먹어도 지방 만들어요. 고기를 먹어도 지방 만들고 야채를 먹어도 지방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먹는 음식은 무조건 밥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라.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내 몸에 먹은 음식에는 자체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이런 영양소는 위를 거쳐서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을 오면 일률적으로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은 지방을 태우는 불쏘시개. 얘가 만들어지면 우리 몸 11만 2천 km 혈관, 포도당은 간에 의해서 혈관으로 심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지방은 임파선을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포도당과 지방이 1:1 비율로 흡수가 되면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이 쏙 들어와요. 인슐린. 이 인슐린은 포도당과 지방을 자기 손에 싣고 우리 세포라는 곳으로 배달을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 앞에 딱 가서 딱 서기만 하면 문이 싹 열려요. 그게 뭐냐면 세포에는 인슐린 립세타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즉 들어오는 문이에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러면 포도당과 지방을 세포 안에다 딱 놓고 가면 세포에서 그걸 받아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요. 새로운 걸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아미노산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은 살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미노산 속에는 만들고 나면 우리 몸에 영양을 흡수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러죠. 비타민, 미네랄, 엽산, 망간, 유황, 아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그죠? 수소, 우리 몸의 69%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내고 질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산소는 내가 우리 몸에 26%밖에 없어요. 내가 마시는 이것들이 공기와 질소와 화합하면서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 배출도 하고 영양 흡수도 시켜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나이와 남자와 성별에 관계없어. 체질에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인체 메커니즘의 원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몸 만드는 일이에요. 이거를 소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작용. 그래서 우리 몸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소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음식은 찌꺼기 있어요, 없어요? 호흡으로도 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내 몸에 놔둬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일이죠. 버리고 항상 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즉 우리 몸을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기계를 오랫동안 쓰려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우리 몸의 대사작용입니다.
우리 몸을 청소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이 대사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활동을 합니다. 삼시세끼를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벌고 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 하는 모든 에너지가 100% 에너지예요. 이 100% 에너지 중에 내 몸 만드는 일에 30%를 써라. 내 몸을 항상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70%를 쓰라는 게 인체 에너지 대사 메커니즘의 원리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들 살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덜 먹고 많이 움직였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어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요. 그냥 많이 먹은 거는 아침을 많이 먹어요? 점심을 많이 먹어요? 저녁을 많이 먹어요? 별로 많이 먹는 사람은 아침 별로 안 먹어. 점심도 먹은 둥 마는 둥 해. 저녁도 별로 안 먹어. 근데 어떻게 살찔까? 하루 종일 처잡수고 계셔. 하루 종일 처잡수고 잡. 그래서 제가 뭐냐면 대사는 분해해서 바깥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해, 배출하는 거예요. 뭘로? 소변과 대변과 땀과 호흡으로 배출을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은 항균, 항염 작용을 해요. 여러분 손에는 대장균 있어요, 없어요? 손 빨아요, 안 빨아요? 애들이 막상 태어나고 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 쥐똥도 입으로 들어가. 거기에 대장균 있어, 없어?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내 몸에서 해결을 해줘야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균, 항염, 내 몸에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내 몸에 염증이 생겨도 내 몸은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고. 그게 이 항균, 항염 작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면역입니다. 면역이에요. 이 면역이 우리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고치고, 그래서 이거를 자연치유라고 그럽니다. 자연치유, 자가치유. 들어보셨어요? 자가치유.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몸이 치료할 수 있는 자가치유력이 가지고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항상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은 이랬던 저랬던 옛날보다 많이 먹고 가지수도 많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보다는 없는 것들을 많이 먹어요. 자연에 없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옛날에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아니, 바깥에 있는 원재료가 맛있습니까? 맛을 내려고 하면 향신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소화가 옛날보다 잘 돼요, 안 돼요? 자주 먹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항균, 항염, 세포 부활, 혈액 정화, 에너지 만드는 일에 대사작용에 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뭐부터 된다 그랬어요? 뭐부터 된다 그랬어요? 소화부터 시킨다고. 우리 몸은 내 몸 청소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화를 시켜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처잡수시니까 언제 내 몸을 청소하냐고. 언제.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100% 에너지 중에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7, 80%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 몸을 청소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에너지 만드는 일에는 20, 30%밖에 안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바쁘면 집안 청소가 그때그때 돼요, 안 돼요? 빨랫감이 늘어나듯이 먼지가 앉듯이 내 몸에도 그날 청소를 못하니까 내 몸에 쌓여 있을 거예요. 이 쌓인 게 염증이라는 이름으로, 고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 11만 2천 킬로미터의 혈관을 통해서 내 몸 구석구석까지 다 쌓여 있어요.
이 쌓인 것들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물의 흡수를 방해하고 있고 호르몬 대사를 안 되게 하고 있고 신경 전달이 안 되게 있어서 내 몸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지 맘대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오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약으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먹기 이전에 뭘 해줘야 돼요? 음식 먹는 식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하자. 소식하자는 거는 뭐예요? 소화 에너지를 좀 덜 쓰자.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온 게 건강 10계명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소식해라. 꼭꼭 오래 씹어 먹어라. 폭식하지 마라. 과식하지 마라. 규칙적인 생활해라. 일찍 자거나 골고루 먹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뭐예요? 소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면서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주는 대로 쳐잡수시잖아요. 내 몸이 내 몸을 고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도 주지 않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남편을 못 만나서도 그렇다고 그러고 자식 새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지. 맞지 않았어요? 내 몸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한다라는 것은 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소식을 하게 되면 꼭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요예요. 왜? 포도당이 음식을 적게 먹으니까 내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못 만들어지잖아요. 지방은 내 몸에 넘치도록 많은데 포도당은 없어. 이미 썼다고. 뭘로? 뼈와 살과 근육을 만드는데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적으니까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영역이 많으니까 적게만 먹으니까 포도당이 적으니까 지방을 태워서 내 생명 에너지를 쓰려면 부족한 이 포도당을 여기에서 뺐어야 돼.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살이. 근육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피부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 얘가 빠지면 이놈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 얘가 빠지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채워야 돼. 채워야 되니까 채워라. 채우려고 하니까 어지럽고 기운없고 안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니까 얘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얘가 채워지는 이게 바로 요요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덜 먹고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요요는 피할 수 없고 골다공증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몸에서 지금 뭐예요? 단순히 굶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 그동안에 청소하지 못해서 쓰레기 노폐물들이 지방이 내 세포에 물이 흡수되는 입구에다가 모든 기름을 갖다 쌓아놨어요. 이 기름과 물이 흡수 안 되죠. 그래서 물을 먹어보니까 세포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나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부으니까 우리 몸은 이 면역이라는 놈이 내가 부어지니까 붓다는 것은 위로도 붓지만 밑으로도 누른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누르니까 혈액순환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압박을 가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안 먹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 살리려고. 그래서 물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뭘 해줘야 된다? 일단 유화제가 필요하다. 유화제가 필요하다. 지금. 근데 유화제 먹는다고 또 퐁퐁 먹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과 물이 희석이 되어야, 유화가 되어야 설거지가 되듯이 우리 몸에도 물과 기름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때문에 유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화제가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몸 속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폐비닐이 같은 거예요. 화학이죠. 플라스틱 잔류물이 내 몸에 있다고. 이것들은 절대 땅에서도 썩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흡수도 배출도 되지 않아요. 그게 지방과 함께 같이 쌓여 있는 거야. 이걸 태워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물질이 또 하나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몸은 여러분들 요새 카스, 테라 뭐 이렇게 뭐 보면 100헤르츠라는 얘기 나오죠. 자, 광고를 보면 100헤르츠라고 나와요. 그게 물 분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최고로 흡수가 잘 되는 게 100헤르츠예요. 근데 지금 내 몸의 상태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옛날의 상태에서 바뀌었어요. 각종 쓰레기로 의해서 물이 흡수되는 입구가 좁아져 있다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분자 구조를 더 잘게 쪼개야 돼요. 더 잘게 쪼개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탄산수, 이온수, 미네랄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좋아졌지만 아니 그래봐야 100헤르츠에 대 미네랄 타봐야 내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걸. 미네랄을 먹었는데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과 함께 드셔야 되는데 그 미네랄을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온수 분자 구조를 절반으로 쪼개 약 40에서 60헤르츠를 쪼갠 이 물 분자와 함께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이 물에다가 이 유화제와 이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포도당이 없으면 무조건 뺏어기 때문에 이 살을 근육을 빼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력을 어디에다 넣어놨어요? 이 포도당을 넣어주면 뇌를 먹게 합니다. 포도당을 넣어서는 안 된다. 포도당이 뭘로 바뀌었다? 아미노산으로 바뀌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미노산으로 바뀐 이 필수 아미노산 상태를 만들어 보자. 포도당이 필수 아미노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비움사랑이라는 이 한 포에 물과 유화제와 그리고 내 몸에 폐비닐을 태워서 에너지로 드러날 수 있는 물질 그리고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 되어 있는 이 영양소를 이 한 포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담고 먹고 하니까 내 몸에 살은 빠지지 않고 내 몸에 빠르게 내 몸이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내 몸에 독소노폐물이 빠져나가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끼씩 먹고 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아예 안 먹고 하면, 아예 안 먹으면 소화 에너지를 0을 쓸 거 아니에요. 0. 그러면 100이 갈 거 아니에요. 한 끼를 먹으면 3, 40 쓰면 60이 갈 거예요. 어떤 게 빠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식하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내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몸의 건강과 살찌는 것도 오장육부에 관계 있고 고혈압, 당뇨도 관계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장육부는 내 나이만큼 단 1분도 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단 열흘만이라도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건강을 유지하는 내 오장육부에게 단 열흘만이라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 만들어주면 내 몸의 면역은 내 몸의 의사가 찾지 못했던 원인 이런 것들을 내 몸 스스로가 찾아서 수리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염증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굶는다고 얘기하면 뭔가 또 제대로 또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단백질 안 먹으면 요요 온다고.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러분들 내 몸에 단백질 찌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염증과 고름입니다. 그래서 뇌를 굶겨주니까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에 염증과 고름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염증이 없어져. 그런데 염증은 우리 몸속에 필요 없는 쓰레기잖아요. 이걸 영양학적으로 보면 고농축 단백질입니다. 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죠?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한 채 석회라는 이름으로, 담석이라는 이름으로, 결석이라는 이름으로
염증이라는 이름으로 고름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에 11만 2천 킬로미터의 혈관을 통해서 구석구석 쌓여 있는 이 단백질 찌꺼기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해에는 정말로 내 건강도 가고 나이도 가고 세월도 가는데 내 건강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들이고 실천만 해주신다면 건강 나이는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드리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